너무 단발적으로 그 힘이 집약돼서 다 모든 힘을 쏟아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이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에 두시면서 접근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7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방어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새벽에 방어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놀라운 수치고요. 742포인트, 1.85%가 상승한 49,954포인트에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49,954, 네, 41,000이라고 봐도 오방한 수치인데요.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신고가 패턴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실게요. 자, 이 라인이 신고가 라인으로 넘어간 구간대인데 거래량이 빠집니다. 보통은 이제 치고 올리려고 하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을 태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이 상단 영역에는 매물이 존재하지 않죠. 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10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7, 6의 힘만 있어도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웠다는 건데,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의 급등을 연출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매도에 대한 그런 저항 자체가 없다예요. 신고가를 이미 날려버렸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도망갈 이유를 못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참여자들, 특히나 이제 미국은 3대 지수 아닙니까?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S&P 500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고, S&P 500은 다우 지수를 좀 따라갔죠.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이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S&P 500이 중간에 끼인 관계라고 놓고 볼 때, 현재 다우 지수가 행진을 하는 동안 나스닥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의 이 상승 부분은 좀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시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승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시세가 완전히 장악이 돼버려서 상단의 목표치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그만큼 강력한 구간에 자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빠진다, 오른다 이런 설명 드리는 것조차가 이제 무의미한 단계가 됐고, 지난 상승분의 저점 구간을 지지선으로 잡고, 직전 상승분의 저점을 지지선으로 잡고, 해당 영역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 또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추가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직전 또 저점을 저항으로 잡고 그거를 외치거나, 직전 고점을 지지선을 잡고 그거를 외치거나, 이런 상황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네, 오늘 당장 뺄 수도 있고 오늘 당장 더 올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P 500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우지수에 좀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이 다우지수 쪽의 상승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면서, 보시면 반대로 나스닥은 거래량이 좀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거래량이 확장됐다는 것은 저항성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우지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상승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오히려 지금 총격, 피격이라는 사태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께서 이 운명하시거나 그랬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지지력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금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분께서 벤처캐피털 쪽에서 근무했던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월가에서는 되게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관련된 부분들, 총기, 헬스케어, 친트럼프 섹터들, 해당 종목들의 sek터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주가에 랠리를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고, 글쎄요,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이제 펀더멘털이 있고요. 펀더멘털 플러스 알파, 수급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냥 펀더멘털이 좋거나 나쁜 거에 따라서 돈이 따라다니니까요. 근데 지금 이 피격 사태 이후에 오히려 이 부분이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지금 기세가 기울어져 버리면서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좀 경계성을 두고 있었던 빅테크 쪽은 좀 뒤로 빠지는, 그나마 방금도 기사가 나오고 오늘 계속 기사 나오고 며칠 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죠.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들 또한 약간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지금의 상승 부분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추이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에 전환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미 3대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늘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3대 지수가 같은 나라에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미국이 땅덩이가 넓어도 이 같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사이클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사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래에는 한쪽이 강하면 반대쪽이 좀 약하고, 반대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지는 비대칭성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이러한 비대칭성을 보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다우지수가 랠리를 펼치면 사실 나스닥도 S&P 500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근래에 비대칭성의 주가 흐름을 보였던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꼭 그렇게만 전개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 쪽의 상승분이 오히려 기술주들에게는 저항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저항감들이 결국 빅테크에 대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발목을 묶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테슬라 대표죠. 회장이신 일론 머스크께서 지지 선언을 하다 보니 테슬라는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애플,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눌리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좀 숨고르기, 매물 소화의 빌미를 찾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해당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제 기술주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붕괴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재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에는 기본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에 의한 긴장도 높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요했고요. 이제 오늘장은 이제 과연 기술주들과 우량주들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기술주들의 작은 유출도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분석 영역은 좀 지났어요. 이게 뭐 42,000을 간다, 뭐 추세선을 타고 가다 보니 뭐 이렇게 타고 가면 뭐 42,000을 간다, 뭐 4만을 간다, 뭐 4만을 다시 내려온다, 뭐 이런 의미. 사실 지금은 제가 볼 땐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어차피 추세가 완연하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추세를 완전하게 살아났고 지금 추세의 끝단에 걸려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넘어가도 할 말이 없고, 넘어가면 추세선이 더 이어서 그어지겠죠. 반대로 밀려도 할 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쪽의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수급적인 자연스러운 손바뀜으로 인해서 교체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트럼프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내용이 좋고 강해도 저항은 생기기 마련인데,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를 끌어올려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구간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딱 보셔도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캔들의 사이즈가 틀립니다. 캔들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죠. 이때는 뭐 흔히 말 짜잘짜잘한 캔들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완연한 완봉이죠. 완봉 캔들로 주가를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캔들의 사이즈 자체가 틀리다는 건 힘의 크기가 틀리다고 밖에 해석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대놓고 눈에 띄게 매물을 쏟아 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강력하게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전 고점, 직전 저점을 저항 삼아서 어디까지 랠리를 하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태가 뭐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불안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다우지수를 계속 봤는데, 다우지수를 어제 봤을 때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쉽게 말해서 개장을 하고 나서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개장하고 나서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고가가 되는 현상을 줬거든요. 개장을 하고 나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추가 오버슈팅에 치면서 종가 고가 형태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밴드가 약 200포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제 500포까지 올리는 걸 봤는데 막판에 보니까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200포인트인데 사실 500포 정도까지 올린 거는 리즈너블하게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뒷파동이 조금 거슬립니다. 뒷파동이 상당히 좀 거슬려서 제가 볼 때는 4700선을 일단 지지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4700선을 이탈당하거나 매물이 쏟아지거나 할 경우 좀 긴급히 대피하는 노하우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적 이슈나 이런 정치적 이슈가 오래 가긴 합니다만 너무 단발적으로 그 힘이 집약돼서 다 모든 힘을 쏟아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이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에 두시면서 접근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비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건강하게 시장 참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항 송대표였습니다.